김민석 국무총리의 K 국정 설명회였어요. 제가 그래서 한번 영상 올렸어요. 김민석 총리가 K 국정 설명회를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는데 코스피가 6,800을 가고 있는데 5,000을 곧 넘는 거라고 한다. 그런데 그 코스피 5,000 사실은 자기가 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더라. 5,000 넘은 지 훨씬 지났는데요? 라고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는 뭐야? 하는 영상을 제가 올린 적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이게 진짜 K 국정 설명회일까? 코스피 5,000 넘은 건 우리 집 뽀삐도 아는데 7,000을 넘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곧에서 5,000을 넘긴다는 거예요. 이 잘못된 국정 설명회다. 이렇게 가면 큰일 난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할 점은 뭐냐? 두 번째, 공소치소 모임이 70명에서 100명으로 넘게 늘어났어요. 무슨 일들이 있었냐? 국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공소치소 모임이라는 게 만들어졌는데 문제는 이거를 보고 자기들이 이제 친명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지도부나 다른 국회의원들이 봤을 땐 뭐예요? 개파로 보이는 거예요. 조직으로 보이고. 왜? 앞에 말씀드린 그러한 움직임들이 보이니까. 그래서 야, 우리 그렇게 하지 말자. 그래서 다른 의원들도 다 아예 들어가 버리자. 왜 나누려고 하냐? 왜 친명 움직임이란 걸 따로 만들어서 나누려고 하냐? 다른 의원들도 거길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떤 일들이 벌어졌어요? 죄송한데 가입 기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을 위한 공소치소 모임이 도대체 뭔데요? 그냥 모임이잖아요. 이분뉴스 모임도 모임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가입 기간이 어디 있어? 엊그제 만들어 놓고 출범하자마자 가입 기간이 지났다고 안 받아버려. 무슨 말이에요? 친명과 친명이 아닌 기준은 본인들이 받아줄 거냐 말 거냐로 정해지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봐버린 거예요, 그거를. 그게 본인들이 받아주면 친명이고 본인들이 받아주지 않으면 반명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냐의 기준은 본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에서 사실 반명이라고 불리는 분들이 실제로 반명입니까? 부족함은 있을 수 있을지 몰라도 반명이 아니죠. 그걸 정하는 기준이 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바로잡지 않으면 큰일 난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그래서 제가 러프하게 적어봤습니다. 보통 정권이 교체되면, 정권을 잡게 되면 그 정권의 본인들의 주축 세력으로 사람을 채우는 게 보통 일어나는 과정이래요. 저는 사실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우리 어른들이 보통 정권을 바뀌면 원래 다 자기 세력, 지 사람들로 바꿔 채우는 거야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생각을 해봅시다. 국회의원 자리는 한정적이에요. 300명이죠. 근데 본인 사람들이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존의 사람들을 내보내야지 빈자리가 생기고 그 빈자리에 자기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죠. 그런데 그 방법이 어떤지 보는 거예요. 그래요. 정권 교체가 되면 그런 게 필연적이라고 칩시다. 100번 양보해서. 그 방법이 어떠냐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함께 해온 사람들을 하루아침에 반명으로 만들어버려요. 신천지로 몰아세우고요. 그 폭력성을 저는 사람들이 보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참 비겁하게 뭐라 그래요? 김대중에서 이재명으로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을 지워버립니다. 악마화하기도 하고요. 멸칭을 쓰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보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문제가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외연 확장이라는 이름 하에 들여오는, 그렇게 해서 기존에 함께 왔던 사람들을 다 내치고 지워버리고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얼마나 잘난 사람인지 한번 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보니까 이병태 이해우 뭐야 이거 다 뭐야?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가? 박용진 뭐야? 여러 가지의 문제가 겹쳐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 이제 다음 중요한 대목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저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 그러면은 결론이 뭐예요, 대우씨? 봉합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봉합을 안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특히 어르신들은 많이 걱정하셔요, 보이게. 이러다 민주당이 분열나는 거 아니야? 쪼개지는 거 아니야? 걱정하시는 어르신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좋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근데 지금은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된다고 봐요. 언젠가는 그 길을 가야 되겠지만 지금은 힘들어 보인다. 안 되는 건 안 된다 그래야지 뭐 어떻게 된다 그래요. 네? 봉합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라고 써놨어요. 그런데 야 너랑 손잡고 결혼하라고 하면 그게 되겠냐? 서로 마음이 맞아야 되지. 왜? 지금은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누기까지 와갖고 다 두드러 팬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야 하지마! 일로 와! 더 좋은 사람 내가 찾아줄게. 이렇게 된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 저는 여기서 저만의 해석을 하고 있는 게 이재명 대통령이 됐어요. 그런데 그 주위에 얼마나 사람이 많겠어요, 그동안. 근데 딱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됐어. 자기도 뭔가 급할 거 아니에요.
대법심이 안 끝난 김용 연구원도 그렇고 쭉 전체적으로 보면 주변에 마음이 급해. 왜? 지금 빨리 뭘 한 자리 해야 될 것 같거든. 그러다 보니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 인미의 김영호 후보 보셨죠? 국민들 앞에서 사퇴 없는 것처럼 얘기해놓고 바로 다음에 사퇴를 해버려요. 정치인이 일주일도 못 갈 거짓말로 본인의 신뢰를 팔아먹습니다. 그리고 한 자리를 받아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까지 할까? 지금 저는 민주당에 조금이라도 애정이 있고 당원들과 지지자들 조금이라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지금 이루어지는 것들은 절대 쓸 수 없는 방법이라고 보는데 이게 어떻게 일어날까?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내 앞길을 위해서 한 자리 할 수 있다면 뭐든 하겠다라고 들어와 있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런 폭력성이 눈에 띄는 거다. 그래서 저는 이걸 정리해야 된다고 봤어요. 이걸 정리하는 길은 정청래 대표가 되는 방법이다. 그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은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누이까지 하고 다 같이 두드려 팬 상황을 만들어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냐? 사실 이 방법에 대해서 제일 궁금해하실 텐데 비판만 하지 말고 대안을 얘기해봐요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상황이 너무 심각한 단계로 들어왔고요. 이 상황을 첫 번째로 제가 생각한 거는 결국 이거예요. 지금의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하는 게 첫 번째다. 누군가는 뭐 정청래 지지하는 쪽이 뭐 일부러 저렇게 막 피해자처럼 막 저러고 그렇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이번 전당대회에서 벌어진 지지자들의 그 상처와 모욕감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면 봉합되기 어렵다고 봐요. 왜? 그냥 가갖고 자기야 미안. 뭐가 미안한데 그냥 미안. 상황을 회피하기 위한 미안으로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해결이 쉽지 않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봉합이 되기 어려워 보인다 라고 보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뭐냐? 결국엔 끝났으니 지나갈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저는 두렵다고 봅니다.